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정치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님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죠. 차지호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지호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있으시다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도 보통 오후 1시 10분에 하는데 네. 12시 반부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방송을 40분 먼저 하는데도 이렇게 와주신 건 정말 찐팬이라는 생각이 들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역 정치인이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8명으로 가려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네. 윤석열하고 좀 거리를 둬야 살지 않나 싶은데도 네. 안 그래요. 근데 선절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윤석열하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아니, 국힘의 흐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이제 지금 현재 뭔가 유리하다 싶으면 그렇게 잡고 갈 것 같고요. 어느 순간 유리하지 않고 목표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얼른 뱉어버리는 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경선 이후에는 이 뱉는 과정들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늘 보시잖아요. 네네네. 또 상임이나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차 의원님이 지난 1년 동안 판단한 건 야, 이거 좀 후지긴 한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아니, 그게 참 제가 이제 계엄 1년을 지금 지난 1년을 뒤돌아보게 네네.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윤석열의 계엄과 그 후의 메시지들은 저는 이제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처음엔 굉장히 황당했는데 이 디지털 환경에서 뭐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극단화된 정보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처럼 봤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쓰라렸던 거는 사실 그때 이제 본회의장에 같이 마주하고 있던 국힘 의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 계엄이 잘못된 것도 알고 굉장히 민주주의의 큰 위협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 개인이 가진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달고 씀에 따라서 이걸 계엄을 찬성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옹호하고 지금 또 윤석열까지 옹호하고 또 어느 순간 이게 보란 듯이 또 윤석열을 비토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계엄하고 이런 것들은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새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국힘의 의원들이 하는 행동들은 전통적인 정치가 가진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내가 다음에 뭐 재선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한 잣대이고 네. 민주 헌정 질서 이런 건 관심 아유, 별로 그럼 없다. 개인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의 직업 안정성, 네, 직업 안정성들을 찾는. 아, 근데 정치인은 공적인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 사적 인형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의원님이? 그럼요. 따로 사석에서 하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네네. 뭐 밤에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건너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 많은 의원들이 실제 윤석열이 하는 행동들이 나 이 계엄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하는 말과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직업 안정성을 위해서 불의와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도 그냥 얼굴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구조적인 위협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앞으로 세계가 조금 더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갈 건데 그때 전통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 위기들을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냥 일상에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큰 의사결정들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런 조짐을 이미
보신 거고 봤죠. 앞으로도 봤죠. 또 걱정이 된다. 이런 차원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이 이제 파면되고 네. 방을 빼야 되는데 바로 안 빼고 일주일 만에 뺐는데 네. 언론 보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수돗물을 228톤을 썼대요. 의원님은 환경 문제에도 굉장히 네.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네. 가능합니까? 일개 집에서 물론 뭐 경호원도 있다고 쳐도 톤인데요. 228톤. 그 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쓰고 열심히 살고. 아유, 근데 참 그 국민들은 그런 뭐 그 정보들을 받아봤을 때 네네.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네. 황당하고 그 물을 몇만 ton 쓰는 게 사실은 윤석열과 그 이제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고 법적으로 완전한 이제 결론이 나 있었으면 그거를 이제 반성하는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집에 있는 거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 공적인 메시지랑 사실 같은 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크게 잘못한 게 없고 네네. 뭐 당당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다른 이제 정치적 그 굉장히 큰 실수나 큰 잘못을 한 분들 같으면 적어도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굉장히 제한된 정보에 둘러싸여서 그것도 이제 디지털 굉장히 극우화된 어떤 유튜브 메시지에 둘러싸여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면되길 천만다행이죠. 돌아왔어 네. 봐요. 아이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니 전 그 공직자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요새 뭐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어제는 최상목 씨가 세상에 눈앞에서 뻔한 거짓말도 막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해서 재산 신고한 걸 찾아보니까 네. 한덕수가 87억이에요 재산이. 꽤 많은데 더 놀라운 건 네.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게 3억 8천만 원입니다. 1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3억 8천이 없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60% 정도 되실 텐데. 그다음에 최상목은 한덕수만큼은 아니어서 44억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네. 그것도 엄청나죠. 1년 동안 는 게 1억 9천만 원이 한덕수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최상목에게는 한덕수가 뭐 이를테면 지향해야 될 사람인가 멘토인가 뭐 아니 근데 딱 1년에 이렇게 돈이 느는 뭐 미국 국채 사고 이런 공직자들 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랑 정반대의 석이 전 재산이 마이너스잖아요. 어, 마이너스라서 네.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공직에 들어왔을 때 국회에 네. 들어왔을 때 다른 분들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식으로 공직에서 평생 일을 했다고 하면 형성될 수 있는 재산 자체는 제한될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뭐 돈을 안 벌고 싶어서 안 번 게 아니고 뭐 국경 없는 사회라든지 이런 활동가로 일을 하거나 네네. 공적인 일을 하면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계기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이게 다른 분들의 재산 신고한 걸 봤을 때 특히 공직자들 재산 신고한 걸 봤을 때 일단 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재산들이 형성돼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큰 비리에 연루돼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뭐 보다 가능성이 큰 거는 각 그런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아니면 이 공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말하는 의사결정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사실 이 공적인 부분을 조금 넣어서 사적인 재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 국채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나타나지 않나. 뭐 총리도 그렇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더 엄격하게 자신을 네. 컨트롤해야지 공적인 자리에 맞는 건데 그거를 그냥 재산들이 이렇게 몇 억씩 불리는 방식으로 썼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뭐 다 공개된 거니까 네. 의원님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신고한 재산? 아 재산이요. 이게 처음에 국회 들어올 때 마이너스 6천이었는데 마이너스 6천. 이었는데 이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게 개인 재산으로 잡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마이너스 3천 정도 돼 있나? 마이너스 3천. 그나마. 많이 그러니까 많이 동료 줄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겠네요. 우리 평균 재산을 좀 깎아줄 수 낮출 수 있으니까. 깎아주죠. 세상에 지금 재산 마이너스 3천만 원인 그것도
국회 후원금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3천만 원인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